안녕하십니까.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인천 지역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세미나의 진행 안내를 맡게 된 김영진 선임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인천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 설립 신규 허가가 승인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신규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우선 진행에 앞서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최종숙 센터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게 17년 전, 논의까지 합치면 18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 또는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기에 엄청난 기대와 고민을 안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에 일단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공동체 라디오가 7개를 벗어난 27개 시대가 내년에는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준비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엄청난 노력들을 해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잘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풍성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디딤돌이다 생각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격려와 지지 그리고 질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주민 참여 미디어 문화 만들기에 오랫동안 노력한 분이 계시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하셨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청 고남석 청장님의 인사말을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구청장 고남석입니다. 2021년 공동체 라디오 신규 사업자 허가를 받아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시게 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송으로 주민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주민 마을 방송팀, 연수 리포터 등 지역 주민의 마을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수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 환경 조성을 계획해왔고, 그 결실로 내년에 연수 마을 스튜디오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연수 공동체 FM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구에서 진행해온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구정 소식과 지역 정보, 동네 소식 등 연수 구민만의 생활 밀착형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 라디오 신규 사업자 여러분 축하드리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내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라디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은 발제자 두 분의 발표 약 30여 분과 패널 토론 약 30여 분,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을 끝으로 오후 5시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참석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세미나의 좌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의 이충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 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마포 FM의 송덕호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연수구 지역의 신규 공동체 라디오로서 청취자분들께 운영 비전을 발표할 연수 공동체 FM 강은숙 대표님이십니다.
이어서 다양한 시각에서 양질의 재연을 해주실 패널 토론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유우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의 김남영 센터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마치고 좌장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이충환입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었으면은 모두가 다 한 공간에 같이 자리를 해서 서로 정말 진지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논의들을 이뤘으면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우리 지역에 새로운 미디어로 탄생하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고 또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작은 커뮤니티를 단위로 하는 소출력 지상파 라디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난 2004년에 첫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7년 만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두 20개의 새로운 공동체 라디오를 승인을 함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우리나라도 공동체 라디오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먼저 이 공동체 라디오 사업을 이끌어 오신 그 주체들의 또 말씀도 들어보고 또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공동체 라디오 경영진의 또 새로운 비전도 또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양한 시각에서 학계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또 시선들을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원래는 이제 인천 지역에 원래 2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수 공동체 라디오는 오늘 참석을 하셨고요. 이 자리에 한 군데 이제 인천 FM 라디오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어떤 계획과 뭐 비전 또 설계 등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수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서인천 공동체 라디오 또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같이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는 또 앞날을 함께 또 같이 걱정해보고 격려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뭐 공동체 라디오로서는 한참 선배시죠. 우리 저 마포 FM의 송덕호 대표님으로부터 그동안에 그 마포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해온 그런 그 성과와 또 한계에 대해서 먼저 기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 FM의 송덕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좀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 강력한 거리두기가 진행이 돼서 앞에 뭐 몇 분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인천에 올해 이제 새로 2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허가가 되었는데
그 두 개의 공동체 라디오의 준비 사항이나 또 지역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이 참여와 함께 또 준비해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한 30분, 20분 하면 되나요? 15분이에요? 네. 시간이 많지가 않군요. 마포 FM은 2004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게 11월 16일 날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올해로 벌써 17년, 17년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와 그리고 현재 공동체 라디오가 처하고 있는 한계, 그리고 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FM은 모든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데요. 전환 방송으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 미디어들은 재난이 났을 때 재난의 상황을 알리는 그런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공동체 라디오는 그런 재난 사항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 일상으로서의 복귀, 일상의 회복, 이 부분까지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같이 이제 이 코로나나 아니면은 어떤 국지적 재난이 일어나는 또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에서 굉장히 밀착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뭐 몇 년 전에 서울 수도권을 강타한 링링이라고 하는 그 태풍이 불었을 때, 그때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재난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기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지역에서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인위적인 어떤 개발로 인해서도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특히 이 취약계층에게는 재난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마포 FM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들에게 어떤 재난방송의 역할들을 그동안 수행해 왔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공동체 라디오 하면 이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인데요. 지역에 좀 더 밀착적인 소식,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에 근거한 공론장을 만드는,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단위들, 뭐 돌봄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사회적 경제, 이런 곳들과의 협력, 이걸 통해서 지역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포 FM은 슬기로운 동네 생활이라고 해서 마포에 있는 16개 동 중에 10개의 동에 동라디오를 현재 만들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역 얘기를 지역분들이 직접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 뭐랄까요, 좀 시사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뭐 방통위에서 허가 조건으로 보도 금지를 허가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보도 프로그램은 하지 못하고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마포 속으로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방하고 재방을 2번 해서 3방까지 하루에 이제 3시간씩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주민 참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뭐 누적으로 한다면은 월 한 1,200명 정도의 주민이 마포 FM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역 경제나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포 동네 책방 페스티벌 올해 진행했고요. 그리고 3회조 부활 프로젝트는 마포의 전통주를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해서 저희가 5년 전부터 그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역 경제나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저희 편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루 17시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2시간 했었는데요. 좀 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집중된 그런 방송 편성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음악만 나가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줄이고서 편성 시간을 1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송도코의 마포 속으로나 슬기로운 동네 생활 그리고 뮤직홈 같이 지역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인터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저희 방송 편성표인데요. 뭐 아마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한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기로운 동네 생활이라고요. 네, 마포의 동마다 동라디오를 만들겠다. 16개 동인데 그중에 10개의 동에 현재 동라디오를 만들고 있고요. 향후 모든 동에 만들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 행사로 올해 처음으로 마포 동네 책방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마포에 이제 동네 책방이 전국에서 다니면 적당 제일 많습니다. 한 60여 개의 동네 책방들이 있는데 그 동네의 어떤 지역적인 문화적인 특징을 토대로 해서 동네 책방 페스티벌을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3회주 부활 프로젝트, 마포의 전통주인 3회주를 부활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5년 전부터 해봤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3회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3회주를 물어보면 지역에 굉장히 뭐 오래된 토박이 분들도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네, 회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 사업을 중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 후원과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지역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책방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마포 동네 책 축제, 뭐 합창 축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역의 네트워크들과 협력하는 협력 사업들, 뭐 이런 지역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 사업도 자체적인 뭐 살롱드 헤르츠라든지 이런 이제 자체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자유학년제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도 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뭐 지역의 로컬에 기반한 사업들도 있고요.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송출, 비대면 송출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 사업으로는 뭐 공동체 라디오 방송 협회 그리고 전국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그리고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뭐 그 외에 이제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정책 연구 사업도 내부에서 시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은 앞에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들이 대부분 재정의 어려움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재정 수입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마치 십시일반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수입 통로가 있습니다. 회비와 기부 후원 그리고 방통위나 지역 지자체의 어떤 공적 지원금 프로젝트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자체적인 수입 사업 뭐 이걸로 재정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재정 지출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가 50%를 넘는 그런 정도의 지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경상 운영비, 인건비를 만드는 게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저기는 뭐 저 비용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순전히 만들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만드는 게 거의 공동체 라디오의 편성에 힘을 쏟는 것보다 저 인건비, 경상 운영비를 만드는 활동에 거의 뭐 한 반 이상, 반도 넘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진짜 뭐 나중에라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조직적으로 보면은 뭐 총회에서부터 이사회, 그리고 편성과 관련된 편성운영위원회, 편성회의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 그걸로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라디오만으로 이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저희도 이제 SNS나 뭐 유튜브 같은 다매체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뭐 라디오의 영향력이 날로 축소되어 가고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정책이 방통위에서 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정도 수준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민영방송이 받고 있는 규제의 대부분을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규제를 16년째 맡고 있고요. 현재 새롭게 20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새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규제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적 지원과 관련된 구조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20개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을 좀 늘릴 줄 알았는데 예산은 전혀 늘지 않고 지난해 그대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7개 방송국에서 분배되었던 그 예산이 27개로 분배되면 그만큼 더 또 공동체 라디오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뭔가 좀 대응하고 혁신적인 변화나 이런 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지역에 뭐 공동체 라디오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지역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공동체, 지역 관계망을 만들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지금도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가 20개나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전국에는 저게 19년도 데이터인데요. 지금은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그 시상식입니다. 매년 해왔는데 작년 올해는 못 해왔습니다. 서울에 한 100여 개의 마을 미디어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들도 거의 한 30-40곳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체 라디오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 전국적인 조직도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라고 해서 전국에 한 50여 개의 마을 미디어들, 공동체 라디오들을 참여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들이, 공동체 미디어들이 그래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그 근거 기반에는 어쨌든 이 자본의 세계화, 지구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기반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우리의 삶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그 공동체 라디오가 주목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해하고 올해 기생충, 오징어 게임, 뭐 지옥, 뭐 이렇게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궜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현실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 빈익빈 부익부와 양극화가 격심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단지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대의 문제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망을 복원해야 되는데요. 그 관계망을 복원하는 것은 행정이 하기 어렵고 시장이 하기 어려워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뿐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가 바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그 중에 공동체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공동체 라디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곳이 참여를 한 거고요. 이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방송 정책이 정부를 대변하는 공영 미디어 그리고 시장을 대변하는 민영 미디어, 민영 방송 이연화 체제입니다. 이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제3섹터의 미디어는 부재한 상황이죠. 사실 이 제3섹터의 미디어에 해당하는 것이 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이해, 제3섹터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모든 잣대를 민영 방송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3섹터의 미디어가 있어야지 시민사회가 역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3섹터에서 일어나는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할들, 사업들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좀 불공정 구조를 해결하거나 생활의 민주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핵심이 공동체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연결하고 맺어주고 전달하고 하는 그 핵심적인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마을에 있는 관계망의 허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면은 이제 제3섹터에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도 있을 거고요. 복지, 돌봄, 주민자치, 뭐 마을 공동체, 교육 뭐 등등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 섹터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바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있다.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그런 소식을 전달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인해서 마을에 좀 관계망이 복원되고 그러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해서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3섹터에 해당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민사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국가적인 어떤 준비나 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 차원에서라도 제3섹터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적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 라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의 기본적인 근저에는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이고 그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실질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의 소수의 사람들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은 사실 미디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를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기반한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다 지나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는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기반한 지역의 기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제이고 그 기본제를 통해서 공동체 라디오 소통과 관계가 복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진 두 개의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지역사회 좀 전폭적인 지원이나 지지가 좀 함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제 15분인데 발제 주어진 시간이 오늘 이제 발제하는 팀 한 팀이 빠졌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나중에 뭐 토론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이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목표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의 복원이라는 송 대표님의 발표 내용이 기억에 특히 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제 새내기죠. 우리 마포 FM은 벌써 17년이나 됐고요. 이제 갓 시작하는 내년에 이제 갓 시작하는 새로운 공동체 라디오 연수 공동체 FM의 강은수 이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연수 공동체 라디오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강은숙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방통위에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인가 1호라고 합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런 조건이었지만 공동체 미디어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연수 공동체 FM 그 현황을 방송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수구청의 그 협조와 지원으로 저희가 연수구청 2층에 저희가 스튜디오가 마련이 되었고 7층 옥상에 송신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작은 그 공연을 할 수 있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 1개와 총 3개의 스튜디오 그리고 커뮤니티실 하나 오피스 하나 총 5개의 존으로 각 공간이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또 평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파수가 98.7MHz로 옥년동을 제외한 연수구 전역과 미추홀구 일부가 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직도도 저희가 이제 2월 정도에 저희가 각계각층에 계시는 영향력 있는 그 분들을 모셔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개국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는 자문단과 또 저희 방송 편성인 그리고 또 PD나 여러 또 방송 자원 활동가들을 모시고 1년에 4번 정도는 방송 편성을 그 회의를 해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비전은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공동체 미디어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연수 공동체 FM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시민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복지 향유입니다. 공감과 소통과 나눔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를 확장해서
미디어 복지를 향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사회적인 또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인 연수입니다. 도시의 행위의 주체인 사람과 공동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대 혁신 전략은 자치와 참여와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연대와 미래입니다. 자치는 활발한 지역 문화와 이슈를 서로 해결하고 또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공론화시키는 그런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연수 공동체 FM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지역의 모든 콘텐츠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 공동체 FM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과 평등,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 공동체 FM이 되겠습니다. 세계 속에서 연대하여 지역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연수 공동체 F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의 문화 도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연수 F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사업은 방송과 마을 공동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방송, 마을 공동체,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해가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체계도는 연수구에서 마을 자치과의 마을 지원 단체가 약 60여 개의 단체가 있고 또 12팀의 마을 방송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노인 복지관에서 나도 라디오 스타, 또 연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기자단 등 적극적으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영상 촬영이라든가 편집 교육, 1인 방송 제작 컨텐츠를 제작하는 교육이라든가 나레이션 교육,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이렇게 미디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 문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플랫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사업 계획의 기반은 몇 가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함으로써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또 저희가 주민과 다문화인들 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프로그램과 주민소통 활성화의 공유 문화를 확장하는 지역 공동체 밀착 프로그램, 그리고 미디어 약자와 또 취약계층 등의 배려한 프로그램을 프라임 타임에서 고정으로 배치를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재난방송, 다국어 방송을 편성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홍보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로고와 홈페이지를 지금 CI 작업을 다 마쳤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카드 뉴스와 제작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자원 활동가와 또 미디어 제작단 모집
등은 내년 2월 중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기여는 첫 번째 지역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발전과 지역의 번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지역의 그 문화와 예술, 그런 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과 또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물들을 남기고 보존하면서 또 그 후손들에게도 또 그것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그 방송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을, 미디어 약자들에게 방송을 직접 일자리 창출을 시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환원 사업으로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의 핵심 가치는 Love, Life, Light, 이렇게 사랑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삶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을 힘이 되는 그런 연수 공동체 F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 17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연수구에서 고려인 마을 마을 방송팀에서 저희가 연수구청장 표창장을 받으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는 가운데 제가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저희가 비전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7월 21일 라디오 방송국 허가를 받았고, 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자라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연수구에서 연수구청장님이 2014년도에 미디어 방송국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을 하시고 표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리 비대면에 대한 것을 예견을 하셔서 의회에도 또 미디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제를 제정을 하셔서 마을 방송팀 12군데 중에서 저희가 고려인 방송팀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었고, 또 그 방송팀이 제가 바로 방송국의 설립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국 대표자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연수구의 그런 방송국 설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또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저의 비전이 접촉점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방송국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연수구민 모두가 방송국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3가지로 다짐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공정성, 공익성을 지켜나가는 투명한 연수 공동체 FM, 마을 활성화, 그리고 지역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취약계층과 다문화, 이런 그런 미디어 약자들에 대한 그런 미디어 복지 향유, 재난 방송, 다문화, 다국어 방송 등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헌하는 방송, FM 연수 공동체 FM,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연수 공동체 FM이 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수 공동체 FM 강은수 이사장님의 두 번째 주제 발표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개인적 소회를 밝히시면서 이 연수구청과 연수구청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말씀하셔갖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시 또 그 방송의 공적 책임, 또 공익성, 공정성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앞부분에 퀘션 마크를 대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주제 발표 내용 중에 아까 많은 언급은 없이 지나갔는데 이 연수 공동체 FM은 다른 공동체 라디오하고 좀 다르게 세계 속의 연대라는 것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는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면은 이제 규모 면에서는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단인데 규모인데 작은 라디오인데 세계 속의 연대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갈지 굉장히 기대를 갖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우리 토론자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게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강점이면서 또 약점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연수구청 안에 방송국이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물리적인 환경이죠. 또 그만큼 이렇게 방송의 독립성이라든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공적 책임, 또 공익성, 공정성을 또 지켜내야 되는 과제가 동시에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분 발제자님들의 그 발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마포 FM의 먼저 걸어온 길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연수 공동체 FM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분의 그 토론자님을 모시고 방금 앞에 있었던 두 분의 그 발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그 세 분 토론자님의 그 토론 요지를 살짝 조금 이렇게 엿봤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덜쳐 보니까 순서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서구 사회적 경제 마을 지원센터 김남영 센터장님께서 공동체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탄탄한 토대가 마련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정은경 센터장님께서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와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그 공동체 라디오가 가진 공통 분모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참석자들 또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유우현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께서 이 공동체 라디오가 갖고 있는 그 공통의 과제 그리고 또 지역 공동체 라디오만의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면은 세 분 토론이 이렇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세 분의 토론자님의 토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영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나가는 거 맞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장 김남영입니다. 목소리 괜찮죠, 지금? 네. 일단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방송이 공공재인가? 예, 공익성을 담보로 한 공공재인가? 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전제하에 이게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다음 네이버 뭐 다음 이런 포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공재로의 역할. 이제 이 사람들은 공공재에 가깝지만 공공재 역할은 안 하잖아요. 완전 사적 기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지역사회에 이 공동체 라디오가 하는 방송의 영향력은 공익성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에 가깝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분배받을 권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구 같은 건 예산이 한 1조 300억 요번에 통과됐는데, 그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서구의 자원을 분배받을 것인가. 근데 아직 요번에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서구 공동체 라디오에서 아직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자원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원해 좀 좋지 않아? 이게 아니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 아니 그 주변에 어떤 주변에 공동체들이 같이 하고 나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울을 예를 들자면 서울이 박원순 시장이 없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서구의 시민사회, 뭐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가리지 않고 전역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폭력적으로 지금 예산 삭감하고 인력 삭감해가지고 거의 씨를 말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역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있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10년의 시민사회 운동과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사회적 각 분야의 어떤 운동의 결과물이 불과 시장에 한 명 바뀌어서 6개월 만에 다 사라질 정도로 고사될 정도의 미치였나. 그러면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조직화되어 있는 게 규모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인가? 그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규모화되어 있지 않았는가? 특히 이거를 의사결정하는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하나도 매력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런 폭력적인 일을 벌일 수가 없거든요. 타협하거나 자기 편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은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일방적으로 학살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벌어진 건데, 그러면 그동안 그 연수 FM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의 역사를 제가 아직 깊이 있지 못 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에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원했던 공동체 35개, 그다음에 2020년에 또 지원했던 공동체가 62개,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연수구 예산이, 마을공동 예산이 올해 또 증액됐어요, 내년에. 그럼 더 많은 공동체들이 이제 활성화될 건데, 저는 이 연수 FM이 이 공동체들 간에 연결하는 끈이 돼야 되는 거. 아까 저기 발표하시는 걸 봐서는 저기 연수 FM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책임감과 역할을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된 공동체들을 조직화하고 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규모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토론 자료 보면 이렇게 점선면이라 표현했는데, 마을 공동체는 이제 씨앗처럼 뿌려주고 성장하고 그걸 조직화하고 네트워크화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면화시켜서 다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공동체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연수 FM이 가지고 있는 이 방송의 힘이 그 역할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그런 조직화의 책임성, 그다음에 조직화해서 규모화하는 거, 그리고 규모화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행정력이나 아니면 선출직 권력으로부터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남석 구청장이 대단히 많은 지원을 했을 거라고 아니면은 지원하고 싶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고남석 구청장이 만약에 만에 하나 3선에 실패했어. 그러면은 연수 FM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의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다시 또 반복되는데 다양한 사업도 좋지만 지역의 공동체를 충분히 조직하고 규모화하는데 여기 좀 플랜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후에라도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 라디오니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셨는데요. 그 핵심적인 그냥 단음 팍팍 짚으시면서 끝나셨는데 잘하겠습니다. 그 우리 김남영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이런 공동체 라디오들이 이렇게 조직화되고 규모화돼야 된다는 것은 서로 이제 연대하고 해서 뭐 이렇게 이를테면 어떤 정치 세력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들을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김 센터장님 표현 중에 약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쓰시는 표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소화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님 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 센터장님은 우리 공동체 라디오가 갖는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공동체 라디오 활동의 의미와 과제 크게 두 가지로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동체 라디오 활동의 의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 콘텐츠의 당사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요즘에 주류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존 미디어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뭐 KBS 열린 채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데 이제 부분적으로 객체가 되어서 참여하는 활동이라면 우리 공동체 라디오 활동은 시민이 주체가 돼서 당사자로서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 FM 아까 송덕호 대표님 발제해 주셨지만 마포 FM에는 L 양장점이라고 해서 그 LGBTQ 그 성소수자들이 직접 발언하는 방송하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어떤 인터뷰이로서 대상자로서 LGBTQ가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얘기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라디오 활동의 의미는 지역성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기반, 마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성이 가장 큰 특징일 텐데 일례로 그 선거 때가 되면은 공동체 라디오에서 선거 방송을 해요. 네, 마포 FM에서 이제 마포구청장 후보들 또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하고 또 마포구청장 후보에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그 후보 출마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 정보는 사실은 그 주류 기존 미디어에서는 뭐 잘해야 이제 시장, 광역자치단체장 정도에 나오고 이제 케이블 아주 어렵게 찾아 들어가야 이제 구청장 후보를 알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 인터뷰 방송을 알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 마을 미디어에서는 뭐 서울의 이제 사례에서는 기존에 무슨 총선이다 지선이다 할 때마다 좀 주민 마이크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의 지역성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이곳이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저희가 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좋은 시설에서 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분들에겐 이곳이 굉장히 멀고 좀 거리가 있고 문턱이 높은 곳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집 가까운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교육하는 그런 데 가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은 서울 성북구에 그 경로당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밤골 경로당이라고 이제 월곡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 중에 좀 컴퓨터를 잘 하시고 이런 이제 기기들을 잘 다루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강사가 되어서 거기 이제 같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법, 편집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뭐 이제 기존에는 겨우 통화 정도 했는데 스마트폰이지만 이걸로 내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다고 굉장히 이제 좋아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 미디어가 이런 미디어 교육의 작은 아주 문턱이 낮은 작은 미디어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활동 연계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좀 전에 김남영 센터장님께서도 이 공동체 라디오의 조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동체의 조직화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시민사회단체나 공공기관들을 엮어내는 그런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공동체 라디오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지향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으로 이런 활동의 의미를 잘 살려가기 위해서 과제가 한 10가지 넘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그냥 3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참여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은숙 대표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강은숙 대표님을 주축으로 해서 연수 FM에 이제 함께 활동해 주실 뭐 실무 책임자라든지 아주 충성도 높은 고정 참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력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방송국이고 신문사고 잡지다 보니까 이 콘텐츠의 영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양적인 질적인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대 확보인데요. 이런 공동체 미디어 활동의 확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력, 이렇게 주장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뭔데? 뭔데 지원이 필요해? 얼마나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득해 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홍보라든지 의미 확산이라든지 그런 활동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은경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장님께서 그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무 책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또 컨텐츠 임팩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공동체 라디오 이렇게 육성과 지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오신 분이어서 아마 매우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도움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자로서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분이시죠. 우리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유우연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새로 탄생하는 인천의 공동체 라디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황과 또 앞으로의 비전을 읽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세미나에 대한 토론을 요청받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돼서 혼자 공부도 많이 해보고 다른 사례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유우현 교수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이렇게 그 마포 FM과 그 인천 연수구 공동체 FM의 비전 또 걸어오신 길들을 들을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세미나 토론 요청을 받고 어떤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나름 관련된 다른 국가의 사례도 좀 찾아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찾아봤는데 사실 뭐 한마디로 10분 내에 제가 요약해서 어떤 해결안을 내놓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뭐 크게 이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역할 그것이 서구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공동체 라디오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인천 지역 공동체 라디오의 활성화 방안 뭐 이것은 다른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방안과 또 같이 연계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공동체 라디오의 개념을 들었을 때 뭐 과거부터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건 왜 공동체 TV나 공동체 신문이나 공동체 인터넷도 아닌 공동체 라디오일까? 라는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매체, 물론 지금은 라디오가 뭐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한 것처럼 과거처럼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만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라디오 매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메시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라디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음성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음성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접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라디오 아마 이런 카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라디오는 내 친구.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사적 미디어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챙겨 듣기도 하고 거기에 좀 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 매체라고 좀 더 인식하는 경향성이 강하고요. 제작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라디오가 다른 매체보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괜찮다, 자성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좀 더 문턱,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영상 매체나 멀티미디어 매체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의 그런 특성을 고려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접근을 쉽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적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기존에 뭐 여러 방송이 있겠지만 공영 방송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라는 것이 뭐 전파의 어떤 공공재적인 속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파라는 것이 공공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한 만큼 거기에 어떤 공영성이나 공공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공영방송에서 뭐 미디어 다원주의나 지역성,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영방송의 역할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디어가 굉장히 상업주의로 바뀌면서 공영방송이 중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앙의 이야기만을 담아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서구에서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1960년대 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대안 미디어로서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공동체 미디어가 기존의 주류 미디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부분에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가 포커스를 맞추면 의외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동체 라디오 말고도 우리 목소리를 대안할 수 있는 미디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미디어와 대변을 해서 그런 미디어와 차별화해서 공동체 라디오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주류 미디어, 기성 미디어의 대안 미디어로서의 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다양한 목소리, 이질적인 뭔가 정체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것이 이제 시민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 미디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공동체 라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이제 참여형 제작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청취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청취자인 동시에 제작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여형 제작 방식을 가져가야지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작자들만이 뭔가 그곳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참여를 해야지 이게 우리 라디오다, 이게 우리 방송국이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 라디오가 그래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상업 광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원동력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이 공동체 라디오를 내 건으로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의식을 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참여겠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참여뿐만 아니라 어떤 제작에 있어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식으로 해서 이 공동체 라디오가 우리 거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공동체 라디오의 과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지역성을 특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역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남아 있는가라는 것에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자주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 여건 자체가 과거처럼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교육받고 취업해서 은퇴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내 집 마련에 그런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너무 많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고향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떤 지역적 개념에 기반을 해서 공동체 구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 이유가 있어서, 지역성을 대표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로컬 개념으로 어떤 행정 단위로서의 지역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특성이라든지 문화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략을 해서 그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생활 밀착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공동체 라디오로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뭔가 채널을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장성 측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 공간이나 지리적 공동체를 넘어서서 약간 사회 문화적 공동체로서 그 경계를 조금씩 확장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것도 어떤 정말 뚜렷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어떤 문제 의식과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단계가 좀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포 FM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그래도 어떤 경험도 많이 축적됐고 고정적인 청취자층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시작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마포 FM을 물론 모델링해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한 단계 좀 스텝을 밟아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성이 물론
뭐 제가 지역성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성이 가장 중요한 컨텐츠이죠. 근데 그 지역성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 지역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건 꼭 공동체 라디오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라디오에서 제공되는 컨텐츠가 무료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뭐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제작하는 사람의 컨텐츠 질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OTT 서비스 돈 주고 보는 이유가 그 정도의 어떤 가치나 그런 그 정도의 내가 돈을 내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질적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도 물론 돈을 내고 보진 않겠지만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정말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질적 완성도를 분명히 좀 갖춰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저는 뭐 영상미나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아주 뭐 제작 기술이 뛰어난 그런 정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 다 하시겠지만 이 지역의 뭐 인구, 생활 문화 패턴, 경제 활동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뭐 저는 이제 서구 인천 FM 같은 경우에 시니어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대별로 다 공동체 라디오의 청취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안에서도 공동체 라디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분명히 좀 타겟팅해서 그런 맞춤형 콘텐츠를 좀 더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편성적인 부분은 저는 그 마포 FM의 사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라고 해서 뭐 24시간, 20시간 이상을 계속 우리가 뭔가 방송을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재방송도 얻고 가능하다면 저는 지역의 다른 언론사와 연계해서 뭐 관련된 컨텐츠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채워야 된다라는 좀 그런 고정관념은 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뭐 지자체, 다른 지역 언론사의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마포 FM 사례에서 저도 이제 본 교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지역사회와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플랫폼이 아닌 지역사회를 연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미디어가 컨텐츠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이 공동체 라디오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재원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성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약간 상반된 개념이 부딪히죠. 공동체 라디오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공영 미디어나 민영 미디어가 수익 구조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미디어 빅뱅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라디오는 저는 그래도 민영 라디오와의 길을 가서, 그러니까 민영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공공성 목적을 유지시켜 주려면 뭐 뻔한 이야기는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지원적인 부분에서 보면 어떤 뭐 발전 기금이라든지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막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지금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제약의 고리 아니면 벽들을 좀 유연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모든 공동체 라디오를 하나로 좀 묶어줄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센터라든지 미디어 재단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자치 지역 지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공동체 라디오의 숫자가 거의 30여 개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방송 재단이나 미디어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지역별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지만 이 교육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뭔가 액세스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로 통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미디어 센터가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우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역성이라는 게 로컬리티가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지역성의 관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된 그런 지역성에 기초한 공동체 라디오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질적 완성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뭐 이 질적으로 높다, 뭐 잘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고 이런 걸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지역 주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다른 미디어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잘 충족시키는 것, 그게 바로 질적 완성도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자료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는 재원의 어떤 그 안정적인 확보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실은 여기 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정부기관에서는 오신 분들은 없고 그 지자체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좀 그런 공동체 라디오의 수익 창출의 길을 좀 합법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한 모색들을 좀 지자체에서도 잘 좀 정책으로 좀 해서 또 위에도 좀 올려 보내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세 분 토론자님의 귀중한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청하고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의 그런 또 문의가 이런 댓글 창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현재 실시간 채팅창으로 총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제가 대신 대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민형님이고요. 인천 지역에 드디어 공동체 라디오가 생긴다니 정말 좋아요. 내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연수 공동체 FM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가령 청학동 주민들의 경우 근처에 청량산이 있어서 라디오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취권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연수 공동체 FM의 강은숙 이사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셔야겠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연수구의 반경 5km 정도가 수신을 할 수가 있는데 수신 범위가 5km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인구 약 연수구의 그 옥년동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다 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장은 청량산의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높은 빌딩으로 인해서 가시권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성취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연수구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 연수구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나요? 그 연수구에는 뭐 다 아마 그 연수구에 사시는 주민이니까 아시겠지만 연수구에는 그 청량산이라는 그 200m 조금 넘나요? 그런 그 해발 200m 좀 넘는 그런 산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연수구청에서 전파를 이렇게 쏘면은 아마 음영 지역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보면은 청량산에 왜 TBR이라고 있죠. 그 이렇게 간이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존에 그 또 이렇게 지상파 방송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연수 공동체 FM이 서로 협의를 하면은 그런 음영 지역을 단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인천에 사는 김민지 님이고요. 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천 지역 공동체 라디오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수구는 도시 특성상 외국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인 한방마을이 있겠지요. 이러한 다문화인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 라디오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제가 아까 연수 공동체 FM 쭉 그 비전과 여러 가지 그 실천 과제들을 들으면서 세계 속의 연대로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연수 FM이라는 그 슬로건 구호가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딱 떨어지는 질문 같습니다. 이 역시 우리 연수 공동체 FM의 강은수 이사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현재 고려인들을 위한 고려인 미디어 방송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인들과 이주민들 그리고 다문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 소통의 부재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할 그 과제 중에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그 다국어 방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국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고 서로 정보가 서로 소통이 되면 서로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들, 갈등들, 그런 오해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국어 방송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또 정말 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뭐 되셨죠? 뭐 또 추가로 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아직 시간 조금 남았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발제자님 또 우리 토론자님들 다 뭐 이렇게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 뭐 앞에 발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토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금 더 보완해서 뭐 질문하고 또 답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으시나요? 예, 우리 마포 FM 송덕호 대표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네, 그 발제해 주신 연수 FM 관련된 사례도 그렇고요. 지금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돼서 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20개가 허가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면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일단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한 1억 정도, 물론 이제 그거보다 조금 기술이나 뭐 이런 걸 좀 다운시키면 한 7천이나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곳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다행인지 연수 FM은 연수구 안에 시설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덜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라디오들은 아마 이 설립 비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들을 어떻게 뭐 다행히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상근 인력이 2명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어쨌든 방송국 운영과 관련돼서 공간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상 운영비 뭐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게 뭐 최저임금을 잡아도 못해도 500에서 600 정도입니다. 근데 500에서 600을 만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특별하게 수입원이 없어요. 광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뭐 기존의 지역 방송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광고 끼어 팔기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데 공동체 라디오는 그 끼어 팔기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를 지역에서 직접 팔아야 되는데 지역에서 직접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 수입이 거의 없죠. 그러면은 라디오에서 광고 수입을 빼면은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원이 없는 거죠. 수입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제 발제 중에 말씀드렸는데 방송국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방송국의 역량의 반 이상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반이 훨씬 더 될 거예요. 뭐 3분의 2까지라고 얘기하면 조금 과장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게 거기에 투여가 됩니다. 그래도 사실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 마포 FM도 아직도 그 운영비 마련 때문에 매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라디오들은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2005년도에는 그래도 방통위가 3년 가까이 월 500씩을 지원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월 500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오롯이 다 신규 방송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기반도 없고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월 500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역사회에 특히 이제 지자체의 지원 아니면은 시민들의 후원을 기대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요. 뭐 지자체도 저희 경험에 미뤄 보면은 지원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고요. 뭐 기존의 경험을 보면은 방통위는 지역 매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자체는 방통위가 허가했으니까 허가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서 어디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붕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발제했듯이 공동체 라디오 관련해서 공동체 라디오는 현재 방통위가 민영 미디어로 민영 방송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 라디오를 왜 지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뭐랄까요? 뭐 좀 자가당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로 공공 미디어, 비영리 공익 미디어를 만들어 놓고 위치는 민영 미디어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설립과 운영입니다. 과연 설립을 내년 7월까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과연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스러움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공동체 라디오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정말 특별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 라디오가 제3섹터의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섹터 시민사회의 역량이 모여있는 그 시민사회의 미디어인데 아까 이제 김남념 센터장님께서 그 연수 FM이나 인천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의 시민사회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연수 FM에 맡겨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 섹터, 제3섹터의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나 다양한 지역의 분야에서 이 연수 FM의 일을 내일로 생각을 해서 함께 지역을 조직화하고 규모화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연수 FM이 잘 해보십시오라고 해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 마포 FM도 이런 조직화 규모화를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분명하게 어쨌든 제3섹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미디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연수 FM도 역시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신규 공동체 라디오 분들을 이렇게 간혹가다 만나 보면은 자기 미디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 라디오는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의 공공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라디오 운영이나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공공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어려움,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도 사실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혼자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우연 교수님께서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이제 지역 밀착적인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1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각 부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조직화시켜내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 라디오의 방송 콘텐츠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공동체 라디오의 방송 콘텐츠는 2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거는 지역의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만드는 방법으로 수단으로서의 라디오이고요. 그 수단으로서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에 집중하다 보면은 관계를 만드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콘텐츠가 조금 부족해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청량산 그 부분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토론 중에 살짝 여쭤봤더니 아직 그 연수구청 옥상에다가 송신소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송신소 안테나는 무조건 높은 데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지도를 살펴보니까 인천 연수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 청량산이더라고요.
그 청량산이 그리고 또 지역의 완전히 중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이 송신소 설치하실 때 송신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셔가지고 청량산에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다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연수구청에 설치하시면 그 청량산과 그 밑에 있는 봉제산에 가려서 그 뒤쪽에 굉장히 넓은 음영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는 사실 뭐 지역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지역에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방송국 혼자서는 못합니다.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제3섹터에 속하는 민간단체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방송국도 그렇고 지역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포 FM 송 대표님께서 이제 앞서 경험을 토대로 이런 이제 짚어주셨네요. 그 정리하자면은 월 500의 강을 달마다 건너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컨텐츠냐 관계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이제 또 팁으로 아예 처음부터 송신소를 음영 지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량산에다가 송신소를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 연대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저 발제자님이나 토론자님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그 강은숙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아까 연수구청 안에 이제 그 방송 스튜디오를 이제 둔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이제 운영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은 이제 구청의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상근으로 일할 뭐 상근이 아니더라도 반상근이라도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의 운영을 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미디어 사업을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작년에 이제 서울의 어떤 구에 있는 그 마을미디어에서 그 구청하고 그 직접적으로 좀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치구청은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향을 좀 세게 받는 편인데 이것에 이제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 영향이 좀 적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은 좀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장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치구에서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이 지자체와는 적당한 이게 또 미디어다 보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제 그 연수구청 안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는 어떤 예산적인 문제일 것이고 또 이제 2년 3년 이제 활동하다 보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이 좀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죠. 모든 분들이 지금 똑같이 너무나도 많이 걱정들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연수구청 안에 장소가 있다는 거가 강점이고 약점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쩌면 강점일 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떤 방송에 대한 경험과 그런 그 마을 단체, 시민 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연수구청에 있는 것이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강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연수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저기 앞에 계시지만 마을 연수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지원을 받는 거는 연수구청장님의 물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의지와 열정도 있으시고 또 그 마을 공방이라는 행안부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실제 그 스튜디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거 혼자 100%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또 일부를 내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꿀릴 거는 없어요. 왜 돈 주고 쓰니까. 돈 주고 쓰니까 그래서 그건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그러니까 지자체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나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요청을 하고 지원에 대해서 의지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저희가 자립성을 가지고 뭐 500만 원?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저는 자립성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연수구청뿐만 아니라 마을 그 뭐 여러 가지 중간 지원 단체와 충분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서 갑과 을, 갑과 병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서로가 필요한 동력자로서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딱 두 표현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꿀릴 거 없다. 뭐 어렵겠습니까? 뭐 답 되셨죠? 뭐 기대를 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짧게 하나만. 예. 저는 이제 그 마포 FM에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발제 중에 보시면 이제 라디오 전통적인 라디오를 벗어나서 SNS나 뭐 아니면 뭐 보이는 라디오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확장할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보면서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전파를 통해서 청취하는 비디오이긴 하지만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뭐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굉장히 멀티미디어적으로 라디오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미디어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이 라디오 플랫폼을 이용해서만 청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할 만한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사실 안타까운데 저희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를 동시에 송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예.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사실 코로나 전에는 유튜브로 동시 송출을 했었어요. 예.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방송국의 게스트분들을 오시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틀어놓으면 맨날 내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조금 좀 괜찮아지면은 다시 이제 유튜브 동시 송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그래도 어쨌든 뭐 베이스는 라디오를 베이스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기적으로 뭐 공개 방송을 하거나 뭐 외부에서 어떤 특집 방송의 형태로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유튜브를 활용을 하고 지역에서 토론회나 뭐 마포는 이제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토론회는 그 지역사회 공론장이 유명한데 그런 자리를 유튜브로 송출하고 그거를 다시 라디오 방송으로 재송출하는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저희가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어쨌든 다양하게 어쨌든 라디오만으로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집안에 라디오도 없는 분들이 엄청 많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되셨나요?
제가 그냥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유튜브로 한다면 유튜브 광고 쪽도 혹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취가 된다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청취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청취자의 수가 어느 정도 있다면 광고 수입을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플랫폼을 넓히기 위해서 라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청취를 넓히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건데요.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그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서 뭐 슈퍼챗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고 광고도 이제 실을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볼 텐데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방송국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의미의 수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라디오로서의 상업적 광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상으로 만약에 뭐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운영상으로 기조를 그렇게 정하게 됐을 경우에 공동체 라디오로서의 어떤 공적 기능이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전체적인 기조에서는 맞지 않은데 워낙 지원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예 마이크를 그냥 맡겨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마이크를 돌려받았습니다. 주도권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어요. 벌써 52분이 넘었습니다. 되게 수업 한 5분 전에 끝내주면은 좋아하잖아요. 이쯤 해서 오늘 인천 지역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세미나를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두 분의 발제자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님의 발제와 토론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드려야 될 지점들을 건드려 주셨고 또 가리키는 곳들이 명확했습니다. 재원 문제라든지 뭐 정치적인 자립의 독립의 문제라든지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등의 공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데 대한 어떤 그 굳은 결의 또 그에 따르는 고민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쪽에 서구 지역 대표가 참석을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연수 공동체 FM을 통해서 또 그쪽 FM의 또 뭐 준비라든지 또 앞으로 활약상에 대해서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빅데이터 혁신 공유 대학 하는 친구가 왜 오늘 저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세미나의 좌장을 맡았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실은 여기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이 센터를 만들었고 그동안에 한 6년 동안 센터장 하면서 정말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연수 공동체 FM 처음 준비할 때 이렇게 편성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좌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자, 우리 인천의 두 개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FM의 성공과 또 그 지역 공동체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 발제자님 그리고 세 분 토론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최종숙 센터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진행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도권은 넘겨가 받았습니다만은 끝 인사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인천 지역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 사회를 이끌어주신 참석자는 물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